오늘은 뭐 좀 민감한 얘기 많이 할 거라 공개 내 유튜브에 공개를 올릴 수는 없고 비공개 올릴 테니까 한번 좀 다시 들어보시고 내가 이제 어제 새벽에 생각난 일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장모님이 결혼 전에도 대장암을 투병 중이셨고 실제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요양원에 갔어. 제주도에 언덕에 있는 그런 요양원에 갔더니 원래 장모님이 풍차가 이렇게 키도 크시고 딱 장장하시는데 투병을 우리가 지금 살이 쭉 빠지신 거예요. 그 아파서 빠진 거니까 얼마나 느꼈어, 그렇지? 근데 우리 딱 보더니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날씬했으면 남자들이 더 따르고 호강했을 텐데 아쉽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감명받은 거지.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웃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고 힘들 때 웃는 게 인류가 하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힘들 때 웃을 수 있으면 또 일이 되게 만든다고. 그걸 왜 느꼈냐면은 어제 퇴근하고 이제 뭐 어제 회사 늦게까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이제 집에 어제는 막차보다 좀 힘든 시간에 갔어. 12시에 집 회사 출발해서 조금 통일을 시간. 그래서 가서 있는데 이 국세청에서 나한테 편지를 한 13통을 보낸 거야.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회사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급여를 주는 걸 항상 최우선을 하다 보니까 국세나 다대보험 미루고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연체도 해봐요. 그게 세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급여를 내린 건데 회사가 내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게 막 밀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초록스투가 세금을 문제면 내가 연대 책임이 있어. 우리 집을 온 거야.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금액 다 합치면 얼마 이렇게 쓰니까 우편을 하나를 보내면 되는데 나를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껌껌이 다 쪼개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뭐 7월분 얼마, 8월분 얼마 이랬더니 다 열어볼 거야. 한 12통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거 그때 관련해서 좀 김상수 파트너한테 뭐 좀 내일 출근하자마자 좀 처리하라고 이제 딱 급하게 카톡으로 시킬 일이 있어서 카톡 보내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국세청에서 러브레터가 왔다. 팬레터. 러브레터가 아니고 팬레터가 왕창 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아침 이제 와이프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동안에 집에 국세청에서 12통이 오고 보니까 뭐 걱정이 됐겠지. 그래서 내가 팬레터가 왕창 왔다. 이게 인기 좋다고 그러고 말하고 그냥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해낸 사람들은 다 겪는 과정이니까 나는 요새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다.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게임 있잖아. 롤플레잉 게임. 이 캐릭터가 어딘가 향해서 막 모험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을 오래 한 사람 한 말이 있어. 나 되게 감명 같은데 어디를 모험하는데 악당도 없고 나 혼자 있고 뭐 평탄하다. 뭐야 잘못 간 거지. 잘못 간 거야. 어딜 갔는데 막 몬스터도 나타나고 중간 보스도 나타나고 뭐 자리하고 이게 뭐야 막혀간 거야 그게. 우리가 뭘 하는데 뭐 너무 밋밋해. 하루하루가 막 무슨 뭐 말년병장처럼 그러다 집에 가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뭔가 어려움이 꽉꽉 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운동도 그렇잖아. 1시간 피트니스 하는데 시속 4km로 틀어놓고 야구 보다가 집에 가면 힘든 게 없어. 근데 30분 해도 숨 넘어가고 죽고 뭐야 운동이 되고 있는 거지. 공부도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뭔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 그래서 나처럼 공부 제대로 하면 한 30분 했다 막 승질이 나고 막 수학문제 안 틀리고 막 이런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내가 요 근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지금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일인 거야. 이걸 보고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 상대방들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거야.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걸 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전중에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셔야 오늘 할 얘기가 갈려있어. 작년 8월에 리미테크가 사실 계약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진짜 걔들이 하기 싫어했어 계약을. 그거는 팀장님 같이 가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 뷔페에서 실컷 먹고 나온 사람을 붙잡아서 삼겹살 7인분을 파는 짓이었어. 그 계약이라는 게 진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해낸 건데 어거지로 계약을 했어 작년 8월에. 그리고 걔네가 돈을 우리한테 일부러 늦게 준 건 아니야.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9월달에 성금을 주고 잔금을 12월에 줬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 돈이 묶인 건 맞아. 그건 맞는데 얘네가 우리한테 좀 우호적이었으면 쿠마가이 대표가 개인적인 돈을 써서라도 뭐 일본 쪽 돈이나 용산에 돈을 써서라도 약속대로 9월, 12월에 줬을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돈이 묶인 그 상태에서 그냥 싱가포르 돈이 풀렸을 때 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금을 9월에 못 받고 한 11월이나 돼서 받았고 잔금을 연말에 못 받고 올해 2월에 돼서 받았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나는 분명히 전 직원들한테 이 성금과 잔금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리미테크가 작년 봄부터 계약을 자꾸 안 해주고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계약을 해주면 우리 회사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계약한 이후에는 성금을 원래 9월 초에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성금을 빨리 받고 또 잔금을 빨리 받고 하면 우리 회사 사정이 나아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계약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뭐 자존심이고 뭐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특히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박선 대표한테 전화를 900통하고 이 양반 집이 인천에서 5번 가고 회사가 여의도는 한 20번 가고 하여튼 진짜 막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부탁과 사정에 거의 거의 스티븐 잡스급의 짓을 해가지고 받아낸 거야. 근데 내가 이제서 보니까 뭐냐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메시지가 잘못 갔어. 자 이걸 잘 듣지. 리미테크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메시지 가버린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지금 이거 이제 영상 하니까 뭐 오늘 휴가 간 사람하고 다 줄 텐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리미테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 고쳐먹어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랑 무관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 무슨 얘기냐 굳이 따지면은 리미테크는 우리한테 계약을 해줄 이유가 없었어 사실. 왜냐면 우리가 헤라클레스 AI가 막 대단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작곡에 빠졌는데 아니었잖아. 근데 걔들이 테스트를 되게 꼼꼼하게 했었다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 앞에 거래소 가서 보여줬는데 반응이 다 안 좋아. 일단 그게 1번. 2번. 우리가 CMS 관련해서 웹사이트 개발을 3년 동안 했어. 근데 물론 상당수는 캣벨이 도와준 건 맞아. 그래서 우리 부담을 덜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오너십은 우리한테 있었던 거야. 근데 걔네가 IT 인력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거의 내버려 두고 있다가 작년 초에 노부상이라는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은 그런 프론트엔드 쪽을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가 와서 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은 작년 8월에 우리하고 계약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해준 거야. 그게 첫째고 두 번째 계약을 한 이후에도 걔네가 자금을 늦게 준 건 맞지만은 우리가 만들어준 걸 가져가서 리미테크가 단돈 10,000원도 못 벌었어.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우리가 1억 5천원을 깎았지만 그걸 떠나서 돈을 준 거 자체가 되게 고마운 일이고 사실 내가 리미테크 사장이었으면 난 이 회사한테 소송했지. 자, 그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문제 본질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못하는 게 맞았는데 리미테크가 계약을 해준 거고 우리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해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 작년 6월부터 우리 회사가 명확하게 경고 시그널이 온 작년 6월부터 지난 1년 동안 특히 작년 하반기 내내 우리도 모르게 계속 리미테크 탔어.
리미테크가 돈을 안 줘서 회사가 어렵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내가 준 것 같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전달했다는 이건 내 잘못이야. 아니라는 거야. 자, 리미테크 프로젝트 자체도 그런데다가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하려는 관련돼. 작년 8월에 어거지로 리미테크랑 계약했지. 작년 9월 이후에 우리가 계약이 없어. 11개월 동안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11개월 동안 우리가 삼성물산 유지보수 계약 그거는 그것도 계약은 맞는데 앞에 한 거에 연장이니까 좀 빼더라도 우리가 11개월 동안 계약을 만들어낸 게 없어.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잘못 회사를 경험한 거는 작년 6월부터 명백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 최소 올해 초까지 계속 리미테크 타산이라고 세월을 다 보낸 거야. 이걸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 자, 원래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리미테크가 원래 계약한 돈을 다 줬으면은 우리가 올해 3월까지 조금 빡빡하게 하면 4월까지는 회사가 여유가 있었어. 아니 여유가 있진 않았지. 근데 월급 줬었을 거야. 근데 1억 5천을 우리가 마지막에 깎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2월부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원래 계획은 리미테크한테 그 돈을 다 받지 않고 다 받고 한 3월 4월까지 운영비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 프로젝트를 한 2개 정도 수주했으면 이제 아구가 맞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야. 그렇게 안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오늘 하려는 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내가 이제 메일에 어제 좀 썼어. 근데 오늘 하려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근데 지금 이 얘기도 좀 빨리 끝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지난 1년 반, 2년 동안에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장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 지금도. 내가 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최근에 에코파 대표님이 본인이 답답하니까 한번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상황 나와서 얘기 들은 적이 있잖아. 이런 식이야 서로. 근데 내가 뭘 발견했냐면은 내 메일 읽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지난 1년 반 2년 동안에 AI, 메타버스, VR, AR, NFT,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난리 났지.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지? IT 신기술이지. 이런 거를 주로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아예 없어졌거나 인원이 40% 줄. 그러니까 40%를 하면 20명 중에 8명.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말할 때 19명인데 지금 8명, 7명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쭉 만나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저 구로, 보통 구로에 있어. 보통 가상 디지털 단지에 있는 예전부터 그냥 SI를 막 하던 그런 회사들은 피해가 적어. 상대적으로. 인원이 별로 안 줄어. 그건 걔들도 어려워. 걔들도 어려운데 걔들은 막 없어지니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고 유지하고 인원이 약간 줄는 정도야.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난 1년 반 2년 사이에 고전적인 IT SI 우리가 흔히 그냥 외주 개발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는 회사들은 사업가는 거야. 근데 우리처럼 AI 이렇게 좀 막 되게 있어 보이는 신기술 하는 회사는 골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우리한테 시그널이 있었어. 그게 작년 7월 달에 리미테크가 우리 CMS 웹사이트를 통째로 뜯어갔잖아. 그걸 우리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일이 아니고 나 자체가 반응을 그냥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리미테크 매너 없네 하고 넘어가 버렸다고. 이걸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사건을 우리가 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AI를 빼고 나머지 전반적인 개발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를 인지했었으면은 회사가 확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놓쳤어. 그래서 너무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가 CMS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된 일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됐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이게 AI랑 상관없는 좀 하찮은 일이니까 이런 식이었다고. 이게 잘못된 우리의 마인드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요가 많고 막 시장이 좋고 할 때는 뭐 AI랑 상관없는 프로젝트는 안 하겠다는 우리 입장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AI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최소한 작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AI가 포함이 안 돼도 일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CMS 웹사이트 개발은 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일이었던 거잖아. 그걸 뺏긴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 우리 내부에? 있어? 주변에? 그때 어땠어? 본인 그냥 한번 그때 박선호 파트장 어떤 느낌이었어? 한번 돌이켜보자. 남 얘기할 어땠어? 그때 무슨 생각했어? 그냥 뭐 제가 만들었던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맛있다 그런 느낌 뭐좀 다른 일을 하고 그치? 좋아. 어땠어? 그쪽에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야. 그거 어땠어? 아쉬웠죠. 그래. 원래 할 수 있었는데. 그래 그냥 그 정도 했다고. 자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 사건을 진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일을 가져오겠거나 있던 일도 날아가는 거나 깨닫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 그걸 놓치고 8월 달부터 계약을 빨리 안 해주고 돈을 빨리 안 해주는 리미테크 탓하다가 세월 다 보낸 거야. 그때 정신을 그때 차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지 않다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돌이켜 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여전히 우리는 AI만 하는 회사다, 우리는 IT 신기술만 하는 회사다라고 뻣뻣하게 나간 회사들은 엔시스나 네오스펙트처럼 없어졌어. 근데 캡백 컴퍼니처럼 내가 자꾸 얘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자를 배울 게 많아서 그래. 캡백 컴퍼니도 어머니 법률 쪽 빅데이터 가지고 자기 서비스 지금 만들고 있어. 그거 하려고 만든 회사고.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재작년부터 그런 고전적인 IT SI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일이 있어 지금. 그리고 지금 나이스 DB 프로젝트도 그냥 얘네가 다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을 쪼개서 우리 주려고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캡벨은 시장이 그렇게 변하는 거를 보고 작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찬밥 덤밥 가리지 않고 구로를 가산에 있는 IT 회사들이 잘하는 그런 일도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도 걔네 비슷하게 경쟁력 보여주고 막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있고 일감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리미테크나 탓하면서 AI 일만 계속 하려고 들어서 지금 이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작년 가을에 리미테크한테 돈 벌려고 내가 모든 애들 다 쏟은 건 사실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너무 꽂혀버린 거야. 그건 그거고 리미테크하고 계약하고 돈을 받는 건 돈을 받는 거고 작년 7월에 우리가 명확한 시그널을 받았으니까 CMS 웹사이트를 뺏긴 그 시그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AI만 계속 하려고 해서 오늘 먹고 사는 게 안 된다. 우리가 고전적인 IT SI 프로젝트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도 우리가 가산이나 구로에 있는 애들만큼 역량이 되기 힘들어. 왜냐면 걔네는 1년 내내 긁으로만 하는 애들이야. 선수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걔들 수준이 우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비슷한 한 5, 60% 정도는 돼야 내가 어디 가서 비빌 수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 지금.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회사는 AI 아니면 안 할게요 이런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배부른 소리는 재작년까지다. 우리는 진짜 생각 같아서는 벽돌 쌓는 일도 해야 돼. 근데 실제로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진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는 도배도 해야 돼. 근데 도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 일만 할 텐데 우리가 미장과 도배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이전처럼 이거 AI는 아닌데 안 할게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 별거 없어 보이는 회사들의 경외심을 받고 나 스스로도 한때는 그 회사를 무시했었어. 반성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전파가 된 거지. 아니다. 걔들이 더 잘 나가 지금. CN 플러스가 매출이 유지가 됐다니까. 내가 그거 충격을 받는 거야. CN 플러스는 딱 그런 회사야. 실제로 지금 가산했잖아. 수원에 있다가 이사를 가산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가상과 구도에 잡았다라는 거는 그런 마인드니까 그렇게 잡은 거야. 우리는 여의도나 문정동이나 강남에 있어서 있어 보이는 이런 거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실리를 따지겠다. 우리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일이 있고 그런 멘탈리티라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정리할게요. 내가 메일도 썼지만 우리가 고전적인 IT, SI 일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 AR 서비스 개발 파트가 좀 주가 되고 AR 모델 개발 파트도 AR만 할게 이러지 말고 내일이라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도 뭐 물론 이제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만 충원을 일단 저쪽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업팀도 이제는 뭐 인원을 줄여서 뭐 2분밖에 없지만 그런 IT 기획 이런 것도 그냥 좀 강력 수준에서 개발자들이 개발에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의 기획, 그치? 항상 그 당시 그런 것 좀 하고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걸 못했다. 이걸 못했다. 작년 7월부터 이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프로젝트 몇 개를 다 했겠지. 근데 리미테크만 탓하다 시간을 다 보냈어. 내가 너무 후회가 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뭐냐면 작년 8월에 리미테크랑 어거지를 계약을 한 이후에 내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AI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냐. 진짜 얼마나 필사적으로 할 수 있는 짓을 다 하고 있는지는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할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 계약이 안 돼.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해. 또 만나. 제안서도 줘. 미팅도 해. 우리 다 겪었지.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뭐 리나이처럼 뭐 니네 돈 들여서 POC 해서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LS 일렉트릭도 우리가 시간 엄청 들였잖아. 근데 뭐 3천만 원 POC다 이런 식으로 다 겪어서 알죠. 아니면 더 고약한 데는 실컷 가다가 나보고 한 번 와서 교육해달라 뭐 이런 거. 그 몇십만 원 받고 와서 노하우 다 떠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 분야 저 분야 아무 분야에서 AI 컨설팅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일이 들어온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해야 돼. 맞지? 그거를 계획에 넣고 플랜을 세워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부인데 어부야.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원래 내가 대구 뭐 그런 생선 어종이 있어. 그게 비싸 예를 들어서. 그거를 원래 많이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지구 온난화 어쩌고 해서 이제 수온이 바뀌고 해서 대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잡히면 좋지.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대구가 하루에 한 마리 잡힐 정 말정해. 근데 대구가 안 잡히고 뭐 가물치 이런 게 잡히는 거야.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대구를 안 잡아가 아니라 잡고 싶지. 그건 그거고 지금 가물치가 많이 잡히니까 집중을 가물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안 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달은 게 뭐냐면 지난 2년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여러 가지가 되니까 우리 고객,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기업들이 개발비 2억, 3억, 4억을 들여서 AI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레일이 우리한테 돈 주고 개발했잖아. 뭐 삼성물산이 어쨌든 ERP 할 때 5억 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없어. 진짜 없어. 그래 나만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물어봤거든. 진짜 없어. 진짜 없다 1번. 그래서 2번 더 고약한 건 뭐냐면
그런 큰 회사들이 지난 4, 5년 사이에 소위 AI 개발자들 많이 뽑았어.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런 AI 개발자가 내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들이 돈을 써서 우리 같은 회사한테 3억, 4억 주면서 이제 뭐 개발도 해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돈 들여서 개발하는 소리 안 하는 데다가 자기들도 비용 절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올해 초에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만났죠. 같이 갔었죠. 거기 우리랑 회의하던 사람들 중에 개발자 있었지. 다른 데 있다가 최근에 충원한 그 친구 본인이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은 걔가 그냥 개발하는 거야. 이런 식의 시장 상황이야. 근데 이게 언제 쪽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메일에도 적었지만 20년 전하고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 25년 전, 그러니까 99년, 2000년, 2001년 벤처부품 한창일 때는 크고 작은 인터넷 기반 IT 서비스가 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 그리고 그런 작은 회사들이 막 자기 나름 역할을 하고 또 기업들이 그런 자기들만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돈 준 개발 의뢰하는 일도 막 여기저기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딱 되니까 야후는 없었지.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데가 다 대동통합을 해버렸다. 지금이 AI가 그래. AI가 엄청 큰 회사들이 진시황 통일하듯이 우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전히 기회가 오면 하겠다. 하지만 이 분야 저 분야에서 AI 컨설팅 개발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다 에너지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작년 가을에 우리가 AI 특화된 MSP로서 사업을 해보고 있는데 난 그 시도 되게 좋았다고 봐. 되게 좋은 시도였거든. 근데 해보니까 비즈니스가 없어.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돈 주고 시키지 않고 그냥 MSP가 하는 거야. 그냥 CSP가 하는 거야. 그런 작은 회사한테 그런 일 시키지 않다. 자, 그러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첫째, 고전적인 IT SI를 이제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1번. 우리가 이제 이 분야 저 분야 그냥 아무 AI 프로젝트 할 생각하는 거는 승산이 너무 없다. 3번. 우리가 이제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확연히 경쟁력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이거지. 어디까지 찾아냈냐면은 AI 정확하게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 회사가 하겠다. 그리고 크게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잖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SDA 서비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그게 원맨이야. 계속 가면 돼. 원맨. 그럼 이제 왼쪽이란 말이야. SDA 컨설팅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이건 뭐 계속 하던 얘기가 내가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야. 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잘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크게 스포츠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선수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컨설팅하고 개발해 주겠다. 경기 결과 리포트를 작성하지 이런 걸 하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잘 잡았는데 물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잠재 고객들한테 메일을 쫙 보내고 영업을 해도 난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맨 앞에 좀 그냥 갈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맨 앞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는 일을 좀 더 재정의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하여금 저런 일은 일반적인 AI에서는 못하는 일이구나. 또는 저런 일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케팅의 얘기야 어떻게 보면.
너무 기술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MBA 하셨고 뭐 하실 예정이고 하니까 그런 거 많이 듣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즈니가 그런 걸 잘하는데 내가 되게 감명 깊은 사례거든. 어떤 애가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애착 인형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인형이 없는 상태로 혼자 하루 종일 막 디즈니랜드 돌아다니다가 집에 갔어. 어? 근데 그 애착 인형을 찾았어. 그게 뭐 푸들 같은 뭐 그런 인형이. 그걸 찾아서 애한테 택배를 보내는데 애가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상식에는 뭐야? 어? 뭐지? 뭐 잃어버린 강아지 인형 찾았잖아. 찾아줬잖아. 우리 같은 T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여자애는 그 인형과 같이 디즈니랜드를 같이 구경하고 싶었던 거야. 어? 추억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T는 이해가 안 되잖아, 솔직히. 어? 난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애랑 같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인형은 없어지고 자기 혼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자기 집에 가고 인형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택배로 딱 가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야. 디즈니랜드 그걸 딱 이해하고 뭘 했냐. 그 다시 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인형을 다시 가져갔어. 그래서 인형을 디즈니랜드 주요 핫스팟에 가서 막 사진을 찍어준 거야. 그 폴라로이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보냈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너랑 같이 이렇게 돈 건 아니지만 네가 거기를 이 강아지도 이렇게 다 구경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겠다는 일을 극적으로 좀 밸류를 우리가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 데이터 분석 우리가 AI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뭐 필요한 일이 뭐세요? 저는 뭐 붕어빵을 잘 만들고 싶은데요. 또 당신은 뭡니까? 저는 뭐 약을 잘 제조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거나 저거나 그냥 AI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우리가 스포츠를 뾰족하게 파는 것도 좋아. 그건 잘했어.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라는 시장이 있고 커질 것도 알았기 때문에 AI를 하겠다. 이것도 다 여기까지 다 좋아. 근데 여기서 더 강력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내용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어. 그 안에 우리가 하려는 게 있는데 지난 한 50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게 의학 분야든 법률 분야든 뭐 예술 분야든 스포츠 분야든 과학 분야든 뭐든 간에 한 50년 전에는 그 분야의 소위 지식인 전문가들이 막 지식을 만들어 그걸 가르쳐줘. 그걸 막 책을 써. 그러면 보통의 대중들은 그걸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흐름이었어. 근데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 여러 가지 그런 거 덕분에 예를 들자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과학 유튜브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고졸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과학에 대해 설명하는데 꽤 그럴듯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약간 틀린 소리가 있긴 한데 대세에 큰 치장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를 해. 그러니까 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 극적인 거, 누진 스님. 누진 스님 아니잖아. 그냥 개그맨이잖아. 근데 진짜 스님이 누진 스님한테 법명을 누진 스님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자기가 나 인터넷 유튜브 종종 보는데 자기가 찍새라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냐면 대중을 절로 보내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일단 거기 가면 진짜 스님들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르침을 좀 이런 거 진짜 스님 딱 세는데 거기 있다. 그러니까 본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선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 스님이 아닌데 스님이 사칭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불교계가 포용력을 갖고 너 개그맨 오케이. 너 덕분에 절에 한 명을 더 오면 땡큐다. 그러니까 너 그냥 유전 스님 해라. 그리고 대중도 이 사람 스님 아니까 알아. 하지만 뭐 머리 좀 깎고 막 뭐 부처 행사 막 이런 것도 하잖아. 그러면 보내고 그러면 진짜 스님도 만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개방되고 있는 거야. 어떤 그 영역의 어떤 지식이랄까 정보랄까 이런 게 옛날에는 소수가 독점하고 대중은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근데 이게 2000년 전으로 가면은 사실 글자는 상위 1, 2%만 읽었어. 1000년 전에 막 성직자라든지 귀족들 나머지 98%는 글을 못 읽고 평생을 살았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루터 종교교회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책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럼 라틴어가 지금도 그런데 되게 어려운 언어거든.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성경책을 읽고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뭐 면죄부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대중의 98%는 본인이 기독교 신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면죄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있겠지 하고 믿는 거야. 근데 루터라는 분을 딱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거든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 왜냐면 라틴어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한 게 뭐야? 이쪽 처지가 알잖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독일어로 그리고 근속학자 인쇄를 마침 있어서 막 책을 여러 권 만들어 유럽에 퍼뜨렸더니 독일어는 라틴어보다 읽을 줄 아는 사람 상당히 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진짜 없거든. 그게 종교계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지식에 독점되다가 이렇게 좀 대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린 게 지난 2000년간의 큰 흐름이야. 그래서 책의 정과혁명이 가속화되고 의학 분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법률 분야도 로또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헷갈리면 변호사하고 뭐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스포츠 얘기를 또 봐. 세이버 매트리스 그 작가들. 자,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2017년에 드래프트 DNA 기억나지? 내 이거 읽어보라고 그때 쓴 거야. 드래프트 DNA 할 때. 그냥 쭉 넘어가고. 자, 야구 분야에서도 불과 1970년 중반만 해도 야구 기록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거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하는 일이었어. 근데 이 세이버 매트릭스 덕분에 이제는 대중들도 참여한다. 뭐 출루율이 좋으니 중요하니 타율이 중요하니 이런 거를 극소수의 전문가만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개개인도 의견을 내. 그래서 최근에 핫한 게 두 개인데 제일 잘 치는 놈이 2번 타자를 쳐야 된다는 걸 대학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냈냐면 모든 경기를 다 꺼내가지고 몇 번 타자까지 치고 게임이 끝나면 다 세보니까 2번 타자까지 치고 끝나는 경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팀에 잘 치는 타자가 3번에 하고 4번에 있으면 그 앞에서 끝난 거지. 그때 박준순도 2번 타자였어. 사이클 히터. 그러니까 트라우시고 저지고 다 2번에 갔어. 이거 대중이 만들어낸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우리에게 돌아오면 자, 우리에게 돌아오면 이거야. 우리가 라지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라지랭귀지 모델은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이 글로 쓴 거를 끌어다가 학습하는 거야. 뉴스, 블로그, 그치? 뭐 논문, 책 이런 거 사람이 쓴 거라고. 그걸 가지고 학습한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지? 그게 집단지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누군가가 썼던 과거에 이미 썼던 그런 글들이 아마 두 가지겠지 현실적으로. 그것과 시간을 약간만 설정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런 어느 기간 동안 수집하는 그런 글들을 활용해서 결국 LLM을 돌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했다면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더 부여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역사적인 흐름하고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이 LG 트윈스가 지금 에르난데스를 교체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거든. 내부 매체에서 에르난데스가 내일 던져.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왜냐면 8월 1일이 되면은 메이저리그 로스터가 40인 로스터로 개발이 돼. 근데 40인 로스터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는 올해는 시즌 끝날 때까지 메이저리그 갈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40인 로스터에 못 들어간 선수들이 대거 한국 프로야구든 대만 프로야구든 일본 프로야구든 가려고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수 투수 자원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자, LG 트윈스가 에르난데스 대신에 우리가 뽑을 만한 외국인 투수가 누가 있는지 분석해줘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나 같은 오타쿠들이 엄청나게 글을 쓰고 있거든. 지 블로그에. 우리가 LLM으로 그런 거를 끌어다가 물론 이 기술적인 난이도는 있어 분명히.
근데 일단 전체 그림 그렇게 한다면 막 생각지도 못한 뭐 한국에서 엄청 잘할 수 있는 막 그런 선수를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만 내 얘기는 그만하고 자 끊지 말고 야내 얘기는 그만. 지금 팀장님 약속 있으면 가셔야 되니까 팀장님 뭐 주소 없이 오늘 얘기에 대해서 좀 돌아가면서 오늘 올 사람들 팀장님 먼저 손님 오시면 가셔야 되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녹화한 것 같은데 정보라는 것이 과거에는 소수 전문가들이 만들고 유통하고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수 대중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이런 뜻인데 우리 대표적인 이제 위키트리,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참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넣을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SDA를 할 때 LLM을 돌려서 결과를 꾸겠다는 그거에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하려는 일을 표현할 때 우리는 AI 기술을 LLM 기술을 잘 써서 어떤 스포츠 고관여층이나 저관여층 모두의 어떤 집단지성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뭔가 더 경쟁력 있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너무 기술적으로는 보고 AI를 이용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고민의 단계야.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좀 포장할 수 있고 브랜딩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진짜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회사는 진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얘기야. 근데 이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4년 전에 리미테크가 우리를 만나고 일주일 만에 10억 계약을 해줬어. 근데 그 웹사이트 개발이 AI를 빼고 보면 10억짜리 일은 아니었잖아. 근데 그 4년 전에는 우리가 AI라고 하는 그게 먹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으로 그게 웹사이트 개발했으면 2억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구나. 그게 느끼지 않지. 근데 우리가 1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밸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에르메스 2천만 원 받듯이.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이제 안 먹힌다. 그냥 정보 제공 사이트 포탈 만들 수 있는데 AI를 만들어줄게. 그게 4년 전에 먹혔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의미의 밸류를 만들어. 우리 파트 정도 만들어.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마케팅적인 요소로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새로운 걸 해주겠다고 하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마케팅 광고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같아서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동의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집단지성을 끌어와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싶은 건데, 자, 내가 분명히 나도 이제 기술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걸 100% LLM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단지성을 끌어와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LLM을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패널들에 대한 무슨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오든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풀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선택적으로 그런 풀한테 데이터를 구해오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냥 LLM한테 다 맡겨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글을 가지고 집단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양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꽤 커버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집요하게 가지고 LG 트윈스가 에르난데스 대체 운동을 뽑고 싶은 문제의식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얘다 제다의 수준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을 열거해주고 개개인의 장단점을 리포팅해 이런 것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 LLM으로 다 되지 않지. 그러니까 LLM으로 지금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정도 뛰고 있는 또는 뭐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애들의 풀을 다 끌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거야.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뭔가 커멘트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야구를 아는 사람들을 풀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는 걸 구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LLM은 다 되지 않아. 그러니까 LLM으로는 좀 양적인 부분을 많이 커버하고 우리 특히 사업팀이 우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충원이 되겠지만 좀 사업팀이 또 스포츠 전문가들이 뭔가 그런 역할을 좀 수동으로 좀 그래서 그 믹스의 결과가 어쨌든 대중이 느끼기에는 집단지성이 돌아간 결과를 자기가 받은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거는 박선호 파트장한테 지금 하려는 이런 일을 LLM으로 100% 커버하길 내가 바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편으로 하이브리드한 어떤 접근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뱃을 발전시킬 때도 원뱃의 데이터를 주고 원뱃을 라그하거나 파인튜닝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다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스포츠를 좀 아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얘기인데 AI가 결과를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다못해 챗GPT 이용해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개입을 많이 하잖아.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고 뭔가 중간중간 개입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차별성인가. 그냥 생 AI 회사들은 생 AI만 돌려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스포츠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렉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편으로 AI가 막 물량적으로 작업한 결과를 스포츠 전문성 있는 뭐 그게 나든 뭐 전대로 파트장이든 팀장이든 앞으로 충원될 그 사람들이 디렉팅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 최종적으로 고객은 집단 지성이 발휘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에서 우리가 밸류를 주고 우리 합당한 어떤 매출을 얻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사 속에서도 그런 포인트로 좀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LG 트윈스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너네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AI를 잘 다루는 회사이니 집단지성을 돌려서 결과를 내겠다. 그럼 걔들도 혹하겠지. 뭐지?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런 거야. LG 트윈스 요즘 핫한 게 뭐냐면 송창희 선수한테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근데 그럼 송창희 선수를 롯데랑 트레이드하자 막 이런 말도 있어. 근데 난 또 얘가 또 딴 데 가서 엄청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는 비밀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팬들이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 과거에는 팬들이 이러나 저러나 걔가 지선하고 그러고 프론트에다 알아서 트레이드 하다가 이랬는데 지금 추세가 아니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한다고. 송창희, 그러면 팬들이 어떤 수준까지 얘기하냐면 송창희 선수가 장점이 이거니까 그냥 원래대로 다시 내야수를 시키자 할 수도 있고, 뭐 자꾸 지금 얘를 거포로 키우다 보니까 애매해졌는데 뭐 문성규처럼 저렇게 키우자 뭐 이런 것들. 과거에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한다. 우리 저랑 같이 한 가지 하시죠. 저는 뭐
아까 맨 처음에 거의 뭐 앞서 나왔던 그러니까 AI 쪽 외적인 부분에 좀 힘을 좀 쏟으시겠다라는 말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네,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사안. 미안 방금 앞에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AI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더 이제 영향을 강화시키겠다는 아, 그렇지.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입장이라는 얘기 드리는 거죠. 지난 CMS도 그렇고 그 CMS도 여기 캣배를 내주셨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매주를 우리가 못한다고 매주를 주면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의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한다고 매주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만한 실력자를 영입을 해서 저희 쪽 역량을 키우는 게 더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AI 내적인 그 개발 역량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AI 모델만 덜렁 개발을 해도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 고객 입장에서는 AI 모델만 받아가서 뭐 어디다 써먹을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그게 담겨져 있는 그 당시에 요즘은 그런 얘기도 들으면 그 당시에 모바일 앱이 있든 웹사이트가 있든 자신들의 기존 서비스랑 연동이 되든 이런 게 다 돼야 자기들이 필요한 거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이거 살짝 고전적인 SI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맞아. 근데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걸 당장에 잘한 사람을 뽑진 않고 못했고 왜냐면 4년 전에는 개발자 시장이 가행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하고 또 달라서 그때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컴퓨터학원 4개월 정도 다닌 그 사람들도 개발자로 우리는 또 쳐줘야 됐고 그런 사람도 사실 뽑기 쉽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뽑아서 이제 가리켜서 역량을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우리가 안 한 건 아닌데 잘 안 됐지 결국.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막 계속 사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맞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박자선거라고 뭐 사수 역할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그것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조가 바뀌어서 좀 당장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실제 고용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처럼 키워서 쓴다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좀 당장에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는 일단 충원을 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좀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충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근데 앞으로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 일을 시킨다는 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주를 줘야 되는 건 가감하게 빨리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역량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지난 3, 4년처럼 이 사람이 명백하게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의 퍼포먼스 상당히 안 나오는 거가 명백한데도 계속 그 일을 시키고 이렇게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차이. 내가 말 거리는 계속.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 마찬가지로 제가 신입들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인공지능 외적인 일도 이번 바이크 정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캣백 사람들한테 많이 배워. 나는 여기 김동환 대표한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사업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맞잖아 지금. 월급 주고 있어.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면 아씨 공부 막 이제 반에서 40등 하는 게 아니라 50명 중에 내가 한 30등 하는데 옆에 전교 1등을 하는 애를 보면 그런 느낌이다. 내가 사업가로서 내가 많이 배운다고 기억하고 그 여기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야. 진짜 일단 백인 사람들이 있어. 진짜 실력적으로.
우리가 AI에 국한해서 보면 우리가 더 잘해보는 것이지만 사실 얘네가 AI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래서 좀 내가 여기 이 사무실 오라고 부탁한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말을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래. 미래가 중요하다. 현재가 기회고 미래의 답이구나. 그러니까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냐면 과거 탓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되돌아보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달리할지를 찾기 위해서 과거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내가 과거 탓을 하려고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과거 얘기. 그냥 다르게 하잖아. 다르게. 우리 던져봐. 저희가 하려는 일 자체에 대한 변경점이라기보다는 저희 표현 방식, 저희 밸류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집단지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망하는 바는 전문가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여러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저희에게 좀 잘 먹힐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인원들이 있을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대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집단지성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여러 의견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저희가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왔어? 3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제한 또는 저희가 어쨌든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프로고 다니든 뭐 형태든 연맹이든 아니면 아마추어든. 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한 곳을 좀 잘 촉하고 너희들은 어떤 게 필요할 거니까 우리가 뭘 해줄게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너희가 필요한 거 있어라고 하는 방식이 맞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마지막 발언하는 이거야. 우리가 이게 마케팅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LLM에 다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이 꽤 많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전지선의 결과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서 AI가 100% 해주는 형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를 알고 있는 우리가 뭔가 뭐 그게 설문조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출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라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의견을 구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 좀 구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이 꽤 필요한 건 맞아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세일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고려해야 돼. 상대방이 우리가 집단지성을 운운하는 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려가면서 좀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준비는 우리가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AI를 이용해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해주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집단지성 운운하는 거나 오히려 역효과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런 논리를 보면 더 나가서 상대방이 AI까지는 필요 없고요.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이런 데도 있다고.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 포인트를 받아들이는 곳이 우리를 제일 비싸게 보는 곳이야. 자, 단계를 맞으면 AI 안 쓰고 그냥 SDA 하는 게 1단계, AI를 써서 SDA 하는 게 2단계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모형새로 SDA 하는 게 3단계라고 하면 3단계로 우리를 찾는 곳이 있다면 걔네가 마치 4년 전에 리뷰테크가 우리한테 가감하게 10억을 준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은 회사 속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쓰고 영업을 할 때 상대방이 집단지성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말을 하거나 이메일 주고받을 때 AI 위주로 설을 풀면 되는 거고 그쪽에서 집단지성 접근에 관심 보면 또 부각하면 되는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쓰기는 이런 내용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영상 합쳐가지고 좀 줘. 네. 자, 앞으로 잘해봅시다. 예. 하여튼 박수. 네, 자, 부자 됐다.